다가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에게 속아 피 같은 돈을 날려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학벌을 따지고 입고 있는 옷 브랜드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졸업장도 경력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건 오직 하나, 바로 돈 쓰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은둔의 제왕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인재를 뽑고 냉혹한 승부사들의 세계에서 삼성을 인류로 키워내며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옷은 빌려 입을 수 있지만 돈이 지갑에서 나가는 그 짧은 순간 인간의 밑바닥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갓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말하는 이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즉시 손절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잔혹하고도 솔직한 수업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바꿀 팩트 폭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절대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작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회장님, 고작 1,000원, 2,000원 아껴서 언제 부자가 됩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옛말 아닙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욜로, 소확행, 당장의 즐거움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루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삼성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80년대 초반 우리 공장에는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엔지니어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젊은 과장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좋고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와는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돈을 쓰는 사소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월급날이 되면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 앞 다방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마시고 걸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굳이 택시를 탔습니다. 동료들이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반도체 만드는 사람이 이 정도 푼돈 가지고 벌벌 떨면 됩니까? 내 연봉이 얼만데?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 하나, 그 작은 티끌 하나가 웨이퍼 전체를 불량으로 만듭니다.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제품이 먼지 한 톨 때문에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돈의 이치와 똑같다고 봅니다. 100원, 1,000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인생에 침투하는 미세한 불량 요소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내공의 문제입니다. 작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 퇴근길 충동적으로 사는 편의점 간식, 술자리에서 기분파가 되어 쏘는 술값, 이것들이 모이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이 됩니다. 그 젊은 과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뒤 나와 함께 반도체 신화를 쓴 주역들은 낡은 구두를 신고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다음 달 월급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도 복도의 불을 직접 끄고 다녔습니다. 종이 한 장도 앞뒤를 다 썼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저렇게 궁상맞냐고. 하지만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낭비라는 바이러스를 내 공간에 들이지 않겠다는 나만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면 거대한 배도 침몰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갓생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갓생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갓생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작은 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귤에서 나옵니다. 100원을 아끼는 것은 100원을 버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버는 것은 운이 따를 수 있지만 아끼는 것은 오직 의지와 실력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사업 자금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도 물쓰듯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초격차를 만들어낼 디테일이 없습니다. 큰 성공은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산입니다. 흙 한 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태산을 쌓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택시 안에서. 이까짓 돈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까짓 돈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지금 당장 그 구멍부터 막으십시오. 그것이 돈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경계하는 부류는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난다기보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비싼 포장지로 온몸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벤처 붐이 일던 시절 한 젊은 CEO가 투자를 받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지금 투자하면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난달 매출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없지만 곧 터질 겁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시계는 회사 돈으로 산 겁니까?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팩트 폭행을 날렸습니다. 당신은 사업가가 아니요. 당신은 배우요. 그것도 아주 연기를 못하는 삼류 배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사업의 본질보다 남에게 보이는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투자받은 돈을 제품 개발이나 직원들 월급에 쓰는 대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탕진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기이고 투자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여러분, 1995년 내가 구미공장 운동장에서 150억 원어치의 애니콜 휴대폰을 불태웠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불량률이 11%가 넘는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량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해머로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썩은 제품은 쓰레기라는 것을, 고객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품질이라는 내공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싶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거치장에 집착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듭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소위 말하는 찐 부자들을 보십시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늘 수수한 옷차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 석자가 곧 보증수표이기에 굳이 비싼 시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젊은 CEO에게 투자를 거절하며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시계를 팔아서 직원들 밥이나 사주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지우시오. 사업은 쇼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예상대로 그의 회사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허세는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발이 떨어지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릅니다. SNS를 보면 온통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호텔에서 식사하고 명품을 언박싱하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절반 이상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갖춰야 할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인드셋입니다. 실속 없이 거칠게 돈을 쓰는 사람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허영심의 대시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 옷입니까?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눈빛과 실력입니까? 가짜는 언젠가 벗겨집니다. 하지만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명품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껍데기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라고 일러두고 싶은 사람은 계산할 때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유독 눈동자가 흔들리고 계산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미래가 빤히 보입니다. 그들은 평생 이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꽤 고급스러운 횟집이었고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고 기분 좋게 일어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김 사장이 갑자기 계산서를 낚아채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소주가 5병 찍혔는데 나는 오늘 맥주만 마시지 않았습니까? 소주 마신 사람들끼리 따로 계산하고 나는 내가 먹은 회덮밥이랑 맥주 한 병 값만 내겠습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순간 시끌벅적하던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작 몇만 원, 아니 1인당으로 나누면 몇천 원 차이도 안 나는 돈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미래를 도모하자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천 원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돈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사장이 민망한 듯 급하게 카드를 꺼내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김 사장과의 모든 거래를 끊었습니다. 혹자는 내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확고합니다. 밥값 몇 푼에 목숨 거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배신할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할 처세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동료들과 커피를 마실 때 먼저 지갑을 여십시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5,000원 더 냈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그 작은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저금통에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진정한 거물들은 하나같이 밥값을 먼저 내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보라서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산적인 사람은 당장은 입속을 챙기는 것 같아도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100원 단위까지 나누자고 따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타인의 인맥 다이어트 1순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과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것은 계약서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쌓아둔 신뢰를 믿고 움직여준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동전 한 뼘을 줍느라 등 뒤에 있는 금덩어리를 놓칩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계산기를 버리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때로는 손해보는 듯한 행동이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부를 부르는 신호탄입니다. 네 번째,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작은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확률 게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호탕해 보이고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승부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불안한 도박꾼일 뿐입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프를 칠 때마다 그에게 내기를 제안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 홀에서 버디 잡으면 내가 다 쏩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주식이 10배 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운에 맡겼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한 분석 없이 감으로 투자하고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바로 발을 뺐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희 회장님도 반도체에 올인해서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원래 도박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설계한 것입니다. 나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을 찾아가 밥을 사며 정보를 얻었고 밤을 새워가며 기술 서적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승부사의 전략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땀을 믿습니다. 하지만 도박꾼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바랍니다. 요즘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전 재산을 거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존버를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다른 대박 아이템을 찾아 떠납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반도체 사업 초기 우리는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습니다. 직원들도 동요했고 임원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는 요행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는 힘에서 나옵니다. 작은 내기를 즐기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밥값 내기, 술값 내기,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뇌구조가 바뀝니다. 땀 흘려보는 돈의 가치를 잊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 방을 노리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망조가 드는 순간입니다. 인생은 카지노가 아닙니다. 룰렛을 돌려서 대박을 터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은 농사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도박꾼들은 가을에 수확만을 탐하지만 농부는 봄의 파종과 여름의 또약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도박꾼입니까? 아니면 농부입니까? 부디 인생이라는 밭을 요행이라는 잡초로 망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가장 위험하고 반드시 손절해야 할 사람은 빚 갚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리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갚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인드셋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 친구 중에 그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돈 문제만 얽히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라. 다음 주에 꼭 갚을게. 나는 친구를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곧 줄게. 그런데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 친구가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줄 돈은 없지만 자기를 치장할 돈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떼인 것이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과의 약속이, 나의 신뢰가 고작 그가 산 옷 한 벌보다 가치 없게 취급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친구를 내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여러분, IMF 외환 위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부모님께 들어보셨습니까? 거대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빚 때문이었습니다. 흑자가 나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기업이고 인생입니다. 나는 그때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부채의 비율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빚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갚으면 되잖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멘탈갑이 아니라 뻔뻔한 것입니다. 남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여기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빚을 지면 발을 뻗고 자지 못합니다. 남의 돈을 쓰는 순간 내 자유가 저당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은 유리장과 같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빚 갚는 것을 미루는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 갚아야 할 돈으로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절대 동업하지 마십시오. 아니,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시지 마십시오. 그들은 위기 상황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은행에서 매기는 점수 말고 인간으로서의 신용 점수 말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돈을 갚는 것, 아니 하루라도 먼저 갚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킬 때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정직함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잡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인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분수에 맞지 않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 계산기를 두드리며 인색하게 구는 사람, 도박 같은 한방을 노리는 사람, 그리고 빚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뜨끔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나는 과거에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 쓰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도 반드시 바뀝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미라클 모닝이나 보여주기식 갓생을 쫓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리는 단단한 내공입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통제하는 주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 중 가장 뼈를 때렸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남들에게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일한 마인드셋을 깨뜨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이건